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 자, 이거는 뭐 별표 더 세게. 하다 뭐 용어가 안 나온다고 해도 중개대상물은 그냥 무조건 나와. 근데 각각 나와. 용어 하나, 그리고 중개대상물 하나. 자, 먼저 박스를 먼저 보실까요? 박스에서 이제 토지. 자, 토지가 정말 제일 중요한 부동산. 정말 토지 없으면 건물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땅이 없으면 아무 짓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을 것도 땅에서 나와요. 여기입니다. 자, 그거 생각 안 했을 건데 정말 토지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토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지에서도 토지는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죠. 뭐 토지를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첨단 과학을 다 동원해도 땅은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뭐 정물주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출발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토지. 정말 있기는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 바로 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개론 교수님 얘기하시던데, 부증성, 증가. 부증성. 토지는 부증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건 막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책도. 근데 증가시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부증성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는 얘가 갑자기 우리처럼 왔다 갔다, 오늘 학원에 있다가 집에 가고 왔다 갔다 못하네. 뭐라고 합니까? 부동. 꼼짝마, 부동자세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호주머니 가지고도 다니고 돈도 가지고 다니고. 근데 부동산은 부동성 있어서 못 갖고 다니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래서 요거는 부동성. 그리고 일물일가. 이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토지나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고요? 개별성. 개별성, 일물일가 원칙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일물은, 그리고 일가, 요거 가격 있잖아. 이거 뭐 10원, 20원 이럴 건데 일물일가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토지 건물 무조건 다릅니다. 건물. 한번 보세요. 입니다. 토지를 보게 되면 요게 A 땅, B 땅 이렇게 그려놓고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지번도 이렇게 부여해 놨을 건데 C 땅 이게 위치가 다 다르고, 얘는 또 지목이 되고 얘는 또 농지고 얘는 또 유지고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또 국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용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니면 여기도 대인데 같은 대라고 해도 위치 다르네, 면적도 다르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면 면적이 똑같다고 해도 어쩐다고요? 가격이 달라. 얘는 또 도로가 있는데 얘는 또 도로가 없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일몰일가의 원칙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가격 정해져 있잖아요. 요놈 가격 똑같잖아요. 자, 이런 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별성이 있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접성. 뭐 얘네들 붙어 있습니까? 뭐 이런 얼마든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붙일 수도 있지만은 토지는 무조건 그렇게 인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성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인접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옆에 하필이면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특히 이제 축사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요, 얘 땅은 어떻습니까? 가격 떨어져. 개인 요놈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가격 떨어져. 또 이런 거 있으면은 아파트 값도 떨어져. 자, 이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막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시설 이런 거 들어오면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 이 엄동설 안에 다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말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리 나죠. 참 우리 아파트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접성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중개하실 때 바로 이제 1km 이내입니다. 이런 혐오시설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계약 파기 들어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직거래 했을 때 우리 매도인이 이런 것들을 막 속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취소 들어갑니다. 차고 사기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 계약 못해 이렇게 낮아버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마치고 이러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얼마 받았다고 이 난리가 나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토지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얘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쓰고 싶을 때 바로 쓰기도 어렵고 내가 가야 되고 네가 와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일물일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요걸 가격을 얼마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 시세 파악도 요 시세 조회도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시세조회 아파트 호갱노노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앱을 좀 하나 깔아놓으시면 좋을 게 저도 이제 오다가다 원주 가격은 잘 모르니까 저기 니치고 요런 앱을 하나 깔아놓으시면 아파트 모습 보이면서 여기 가격 얼마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고 있으면은 자 위치 이런 것들 다 이제 여기서 이제 휴대폰에서 다운 받으니까 여기 아파트 얼마, 여기 아파트 얼마, 여기는 택지 개발지고 저기 단계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 될 거야 이런 거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끼고 좀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가격 저기 이제 저건 이제 요건 이제 영업 비밀이니까 안 알려줘요. 학교 가면 알려줘요.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전국에 시세 조회할 수 있는 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아주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모르고 사시죠?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시세를 잘못 설명하면 우리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03조 위반이나 폭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돼요. 가격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 괜히 배우는 게 아니야. 어제 오셨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 자, 두 번째가 이제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 중개대상물.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니까 자세히 보기 있기 없기. 괜히 이거 파봐야 의미 없다는 겁니다. 박스에 한 4개. 그리고 3개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봐. 이렇게만 나온다는 겁니다.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입주권, 분양권, 아까 권리금 이 정도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상한 무슨 광물이 들어오거나 무주의 토지가 들어오거나 최근에 또 무슨 점유권 이런 게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의는 아예 놔두시고요. 자, 2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중간. 자, 첫 번째 토지. 토지 내용 아주 간단하죠. 토지 내용 그냥 간단하게 한필. 토지의 일부가 중개가 되냐 안 되냐. 그거 중개 여기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주거라고 했던 임의법 문제 1번에서 나오되 그 정도로 많이 주의해서 보시랍니다. 한필토지 일부가 되냐 안 되냐. 자, 먼저 매매는 한필토지 일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필 이렇게 이제 한필 토지의 그리고 일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된다. 왜냐면 지상권이나 그리고 지역권이나 그리고 이제 전세권 그럽니다. 전세권. 우리 학원도 옆에 학원 있잖아요. 그럽니다. 이거 만약에 원장님이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요건 등기입니다. 요건 임차권일 건데 등기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안 되냐고 그럽니다. 옆에 학원도 있고 우리 학원도 있고 일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상권 같으면 땅이 너무 넓어. 이거 10,000평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갑이 A한테 여기 한 300평만 얼마든지 된다. 자, 되면은 이제 그려와라. 어디까지 일부냐? 그럼 어디까지 일부냐? 지적도에다가 뭐 설계사를 동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까지만요 해가지고 일부를 그려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승역지, 요역지 갖고 도로 있는데 그러면 통로 필요하네.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우리 나중에 등기부에서 배울 거야. 자, 그러면 통로가 여기네. 그럼 지적도 떼 가지고 그려서 여기 통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디 토지에다가 승낙해주는 토지니까 승역지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지역권 등기에서는 둘 다 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하나에다가 등기를 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직권으로 촉탁으로 등기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토지에다가 요역지 말고 얘가 이제 지역권 설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요역지 말고 어디다가
그죠? 승낙해주는 제한물권이니까 제한되는 토지에다가라는 겁니다. 승격지 토지에다가 바로 요역지 토지는 어디고 얘는 그냥 무조건 전부입니다. 어디고 통로가 어디입니다. 물론 이제 통로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래갈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통로를 전부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럽니다. 그럼 너 땅 안 쓸 거니? 물론 전부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몇 메타 해가지고 여기를 그려가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또 지적도 필요하겠네. 자, 일부 된다 안 된다? 되네. 학원 옆에 그죠? 일부 여기 301호 여기 302호 그러면 301호 얼마든지 등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매매 안 돼. 이거 갑자기 민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어라고 했더니 너무 쉬웠고 그 문제는 그냥 줬고 작년도 문제도 만만치 않았는데 매매 그리고 저당권 우리 저당권은 일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필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갑의 토지 그러면 을이 일부만 요거 이제 500평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500평이고 500평을 바로 사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제도 우리 배웠는데 그럼 이제 여기 무슨 절차? 요걸 뭐 할까요? 뭐죠? 쪼개야 되겠죠. 분할. 그럼 만약에 이제 얘가 10번지이면은 야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11번지? 아니요. 옆에가 11번지라니까요. 분할 됩니다. 분할. 그러면 본번에다가 뭐 할까요? 부번 붙여서 본번에 부번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뭐 하고 여기서 이제 측량도 회의에서 바로 뭐 한다고요? 공부에 올려. 이제 앞으로는 요 토지가 일부는 바로 누구고 갑이고 그리고 여기는 누구고 을이고. 자 이러면 이제 공유지 연명부하고 요 같이 공유 안에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가 또 생길 수 있고 얘는 이제 몇 평이고 얘도 몇 평이고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지봉부여 어떻게 하니? 그리고 측량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도에 그려서 가겠네. 일부니까 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할 절차 거쳐서 등록 마치고 등기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류 가져와. 이제 이런 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땅 소유권 주세요. 잔금 치렀으니까 그러면 얘가 등기 권리자인가요, 의무자인가요? 권리로 봤을 때 물건으로 보지 말고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등기 권리자 줘. 그리고 줄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죠. 판사랑. 그럼 등기 의무자. 그리고 매매니까 공동으로 서류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기 되네.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도 무엇이라는 겁니다. 한필토지가 있는데 저 500평만 담보 제공할래요. 요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누가 낙찰을 받아? 이거 낙찰을 안 받고 그 법원에서도 낙찰이 길어지면은 그냥 비용만 들어가고 골치만 아프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당권 1번, 2번, 3번, 4번 그냥 통으로 이게 한 10억인데 1억만 그러면 여기 1억이고 또 이제 2억 그리고 뭐 3억 해갖고 순위번호 1번, 2번, 3번 그리고 요거 말소되면은 4번 정도에다가 1번 죽었다. 이런 것들을 주등기로 말소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배우는 게 등기법이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다 관련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공간정보법, 요거는 등기법, 그리고 요거 설명 부분들은 민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된다, 안 된다.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건물. 자, 건물. 건축물도 중개사물이 되고. 근데 우리 공법에서 지붕 뭐라고 했냐? 지붕 과. 지붕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실 게 이렇게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은 지붕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붕은 그러니까 여기 주택관리사 시험문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붕 뭐라고요? 과니까 필수라는 겁니다. 여기다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이게 없어도 되냐고 입니다. 맨날 별 보고 살 거니 그리고 비 맞고 살 거니 천막 지고 살 거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옆에 여기 이제 벽과 그리고 옆에 기둥은 자 기둥은 뭐합니까? 요거는 또는 그랬습니다. 또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실까요? 기둥이 없어도, 자, 기둥이 이렇게 없어도 요거 벽으로 버틸 수가 있다, 없다? 버틸 수 있다. 그죠? 요걸 뭐라고 합니까? 내력벽이라고 해가지고, 기둥 정말 없어도, 우리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지만은, 기둥 없어도 벽으로 이 하중을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화인데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다 보니까 요거 뭐냐? 옆에 기둥은 선택. 자, 물론 건물은 다 세 개가 동시에 들어오겠지만은 요 두 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과 벽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붕과 기둥으로도 가능하고 입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공법수도 말장난 했었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이 돼, 지붕이 선택이 아니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바람 막아줄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문장 나왔습니다. 세차장 구조물. 자, 거긴 정말 이제 밑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27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줄.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판례에서도 저기 제일 아래 세차장. 요게 나왔는데, 그냥 요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니까 세차장의 구조물은 우리 세차할 때 그게 건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 아니다. 그러면 요걸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결론. 근데 세차장 구조물 괜히 막 문장을 두 줄, 세 줄 막 써놓습니다. 왜? 시간 빼앗으려고. 저것들이 아주 못된 짓 다 합니다. 이거 다 읽고 있다가 80문제 못 풀걸? 하면서 장난질 합니다. 공법은 또 어렵잖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포예요, 법. 해도 50점, 안 하면 꽈라. 이러니까 공법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놈 반드시 그냥 빨리 때려잡아야 된다. 민계공은 빨리 안 때려잡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아무리 뭐 좋은 선생 쪽지게를 갖다 놔도 안 돼요. 가서 무당을 데려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천공이한테 가도 안 됩니다. 절대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차장 구조물 중개 X. 결론만 건물이 아니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웃는 거 보니까 갔다 오셨나 봐. 자, 그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이제 건물의 일부. 자, 건물의 일부는 중개상 될까 안 될까요? 토지하고 다르죠. 건물의 일부도 당연히 중개된다 안 된다? 된다. 만약에 이 건물 1층만, 이 건물 3층만 분지해서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분 소유, 등기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부만 소유권 얼마든지 양도된다는 겁니다. 일부도 된다. 자, 귀찮으면 건물의 일부 옆에다가 중개 5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등기도 되고 세금 내면 등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 가지고 와. 그리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져와. 그러면 등기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번 무허가 건물 그리고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대고 이렇게 다 시험 문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받은 겁니다. 호수가 정해진 것. 누구는 분양권 받았대. 분양권 가지고 있대 그러면 새 아파트 들어간다는 소리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중개된다 안 된다? 된다. 내용을 볼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허가 그 옆에다가 미등기도 하나 써놓고 중개 5 그리고 분양권도 중개 5 이제 안 되는 놈이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그럼 이제 쭉 내려오면은 디귿법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 이제 중간 정도 보실까요? 자, 그러면 불가한 옆에 입주권 나오죠.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지금 종합저축 그럴 건데 청약 통장. 분양을 받았나요? 동호수를 받았나요? 통장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분양권은 동호수가 있다고요. 동호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입주권 거기 잘 찾아보실까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불가한 옆에 입주권 보인다. 자, 못 찾겠으면 짝꿍한테 알려달라고 해라. 입니다. 거기는 중개 X. 그냥 문장으로 나오지 왜요? 자꾸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올 건데 쉽게 맞춰야지. 자, 그럼 이제 27페이지에서 이제 정말 우리 판례 여기는 별표 3개 둘 다. 아까 권리금은 또 봤는데 권리금은 어디든지 보이면 그냥 별표 3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세차장의 구조물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내용 보지 말자.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도 다시 한번 정말 여러 번 정말 귀에서 피나도 괜찮습니다. 딱지 생겨도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거긴 중개 X.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분양권 나왔네요. 분양권. 자, 분양권 분리해서 양도. 그러면 동호수. 동호수가 지정됐다는 겁니다. 거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내용 보지 말고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냥 분양권이라고 알려줘요. 동호수 지정됐다고 알려줘요. 그러면 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내 건물 얼마든지 중개가 되니까 사고 팔고 중개보수 받고 0.4 때리고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다. 5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4번 이제 4번에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뭐 됐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4번 별표 3개씩 해놓고요. 3번은 중개 5 그리고 입주권은 중개 X. 이거 자세히 보시는 분 내년도에 온다고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세히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되냐 안 되냐만 그것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은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5번은 입주권이 중개사물 되는 경우니까 되는 경우인데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 거기 문장을 꼭 찾아서 지금 네 번째 줄에 딱 중간이 있습니다. 나 못 찾아. 그럼 짝꿍을 바로 보시면은 그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 그럼 있다는 거죠. 몇 세대, 100세대, 1000세대, 만세대. 존재해. 건물이 있네. 된다 안 된다? 된다. 요놈은 괜히 그냥 문장만 복잡하게 써놨을 거라는 겁니다. 중개 5 왼쪽이나 어디 공백에다가 중개된다. 아니면 제일 끝에다가 중개 5 자세히 보면 안 돼. 세월내월 다가. 그 다음에 대토권. 자, 6번째 이제 대토권.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은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6번째가 대토권. 얘도 별표 3개입니다. 항상 나올 수 있는 대토권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대토권이면요. A 토지 주고 B 토지 받는 걸 대토 그런다. 대토. 대토권. 어디서 많이 들어볼 겁니다. 대토했다. 누구 대토했다. 이것을 할 겁니다. 나 그럼요. 이렇게 이제 막 엉망이 이런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싹 밀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택지개발지고 택지개발지고 옛날에 이제 공시법 강의를 안 하니까 그냥 여기도 자세하게 안 했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 그러면 요 사업이면 저기 도시개발 사업이네요. 도시가 신도시 그리고 공법 배우죠. 재건축 말고 그건 정비법이고 그 앞쪽에 도시개발법 나오잖아요. 도시개발 신도시입니다. 다 밀어버리고 농지이면 밀어버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땅이 바로 이제 택지 그죠 개발지구 예정지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다 밀어버리고 이제 정말 우리 지번 부여할 때도 봤을 건데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요거 막 정말 블록 단위로 나중에 이제 지번이 좀 부족하게 되면 여기 이제 1 해놓고 1-1, 1-2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3, 1-4 이런 식으로 4개 묶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4개 묶어갖고 2에 1 지번부여 2에 2 그리고 2에 3은 요리 내려고 입니다. 북서 뭐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2에 4가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택지개발지구인데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먼저 처음에 우리 A가 이제 토지를 한 여기 100평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00평. 처음에. 근데 요 토지를 주고 그래서 이제 대토입니다. 요 토지를 주고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사업 시행자 의리 그럼 저기 레미안 뭘까요? 맨날 1등만 한다고 네 미안합니다. 나 1등만 해서 항상 1등입니다. 진짜. 레미안이 그럽니다. 레미안은 내가 맨날 미안하게 1등만 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라고 해갖고 지가 맨날 1등만 한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자이 쟤는 맨날 자는 2등만 합니다. 정말 맞아요. 자이 2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힐스테이트하고 얘하고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얘는 맨날 2등만 한다고 자는 맨날 2등만 해. 정말 레미안이 압도적으로 매년 브랜드같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더샵 롯데캐슬을 밀어버렸습니다. 더샵 그리고 이편한 세상 롯데캐슬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가치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 거의 그냥 탑 4등 5등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놈들만 둘이 왔다 갔다 한 번은 힐스테이트가 2등 그리고 얘가 3등 또 가끔씩은 자는 맨날 2등만 하는 애니까 자 2 요
요놈들은 2등도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포스코, 더샵. 많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갑자기 쿡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 정말 1등은 뭔지 달라도 달라. 정말 쪽팔리니까 제대로 짓는다는 겁니다. 코롱 하늘채 저기 아예 가서 어디 가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거 뭐 좋다고 웃기고 있네 그입니다. 브랜드 가치 거의 없습니다. 미안하고 코롱 하늘채. 그다음 이제 100평인데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한 50평을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A 토지 주고 그리고 B 토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그리고 이주자에게 주는 권리가 바로 뭐라고요? 대토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분은 100평을 주고 어떻게 도둑놈처럼 50평만 주냐? 그게 더 좋아하겠다. 그죠? 여기 아까 임야에는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 그러면 아파트 들어설 거니까 지목이 뭐가 돼? 대. 그럼 땅값 자체가 훨씬 더, 이거 1억밖에 안 되는데 얘는 한 최소한 1억 5천원 됩니다. 자, 이 정도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토권은 A 토지 주고 B 토지 받을 건데 중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야의 징역과 함께입니다. 대토권. 중개대상 아니다. 투기 조장해서 그렇습니다. 투기 조장. 그냥 나도 왜 요거 중개를 해? 그러니까 이제 A가 좋은 땅을 취득했으니까 저기 C한테 이게 엄청난 프리미엄이 계속 피가 붙어요. 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요리 한번 굴러가더니 이제 요거 2억 됐네, D한테. 또 굴러가니까 3억 됐네, 난리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것도 이제 우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축척을 뭘로 쓸까요? 7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500, 600 쓸까요? 1000 아니면 3000, 6000 이런 거 쓸까요? 어떤 걸 쓸까요?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교하게 합니다. 정교하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가 적은 놈들이 바로 정교. 그래서 이제 500이나 아니면 600. 1000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을,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측량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자, 이런 신도시들은 뭐가 있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그러니까 지적도를 뭐 그런 게 아니라 막 좌표 해가지고 요거 거리 나오고 해갖고 정말 정교하게 얼마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측량을 하게 될 건데 측량, 평판 측량, 경위 위 측량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평판이 아니라, 자, 평판은 저기 농촌에서 이제 하는 요 측량이 평판 측량입니다. 그게 아니라 경위의 측량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런 측량. 막 시험 문제 막 나온다는 겁니다. 뭐 지적도를 비치한다, 아니면 평판 측량한다, 1200을 쓰네, 2000을 쓰네, 2400을 쓰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임야도 3600입니다. 3600. 그것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정말 아예 좀 이제 숫자가 아주 큰 3000이나 6000을, 3000, 6000이 두 개가 제일 큰 놈들입니다. 숫자가. 자, 그거 이제 좀 넓은 땅이니까 좀 정교하지 않아도 대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최소 단위가 0.1일까요? 입니다. 아니면 1제곱미터일까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강의가 될 거예요. 입니다. 얼마입니까? 0.1입니다. 최소 단위가 0.1이고, 그리고 자,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농촌에 0.1 아니죠. 입니다. 거기는 1로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 한 자리 큰일 난다는 겁니다.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야.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해놓고 이제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마 첫 번째 이제 수업 들어가고 멘붕에 좀 걸리셨을 겁니다. 근데 계속 하니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요 도시개발 사업의 측량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정말 단골로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거 많이 보게 될 건데, 공부 배웠잖아. 보게 될 건데 측량이 뭔지 축척이 뭔지 모르면 어떡할래. 진짜 너무 어이없잖아. 이러니까 요거 자세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놓으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강의 안 했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고 이거 왜 하는지도 자세히 몰랐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죠? 농촌 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정말 도시죠. 달러 완전 달러. 완전 다르니까 알어 좀 제발 좀 알아. 엉뚱한 소리 하면 대형 사고, 거래 사고라는 겁니다. 충량을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축적을 이상한 소리 하고 그다음에 지족도 있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아주 저거 수업 시간에 뭐 했냐? 졸았냐? 이럴 겁니다. 우리가 60점만 맞으니까 사고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하여튼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대토권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장 또 여러 개 나온다고요. 그냥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딴 거 보지 말라고 문장은 안 속인다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6번까지만 별표 3개.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은 거의 뭐 되는 게 없을 정도인데 정착물 왼쪽은 놔두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먼저 그러나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수목의 집단 그리고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여기만 좀 보시라는 겁니다. 딴 건 안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니을의 세 번째 줄에 명령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거기 한번 끊어 놓으실까요? 요놈은 중개가 되고 이목이나 다름없으니까 입니다. 지금 29페이지 제일 꼭대기야. 그입니다. 니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명령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요거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개된다 안 된다? 저기 민법도 나올 건데 개론도 나올 건데 정착물 하면서 그입니다. 중개 안 돼.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중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령방법은 중개가 되고 수목은 그입니다. 나무는 되고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안 되고 그거 열매 따갖고 중개할 거니 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무만 돼. 그것도 명령방법 그냥 수목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도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누구한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토지 소유권자 A, 경작자 B. 자, B입니다. 남의 땅이라고 해도 그리고 수확기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냥 씨만 뿌렸다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없앨 거냐고 그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수고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기는 준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돼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민법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개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 대상은 아니다. 토지 아니잖아. 나무 아니잖아. 얘는 임목도 아니잖아. 그냥 농작물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중개 대상은 아니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임목. 자, 수목을 등기까지 한 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등기 안 하면은 수목 그럽니다. 자,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까지 한 나무. 자, 그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자, 2번에 임목 등기 나오죠. 자, 먼저 등록을 먼저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한 나무. 그러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등기까지 하니까. 그럼 나무의 수령, 수종. 그리고 수령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뭐도 될까요? 저당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더 가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돌고 민법에서도 돌고 우리 법령에서도 저기 실무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오늘은 머리 너무 아파.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근데 문장을 잘 보시니까 재산의 단체. 단체니까 떼갖고 중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막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자동차 따로, 따로따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단 그랬잖아요. 재산의 단체되니까 오로지 한 개입니다. 오로지 한 개. 그러니까 뭐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X. 그리고 왼쪽은 안 봐도 되는데 31페이지에 제일 꼭대기 보실까요? 몇 개월? 요 10개월은 중요합니다. 10월 이내에.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10개월만 정리하세요.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입니다. 기계 등. 토지 건물 외에 기계, 기구, 전선, 전조, 자동차, 선박을 이런 것들을 등기를 새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10개월이야. 근데 이게 법에서 10개월이지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번에서 그 A번부터 F번을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묶였다고. 그러니까 일부 교재는 요걸 딱 박스로 해가지고 요 A번부터 F번은 한 개, 재산의 단체. 요걸 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공장을, 토지는 A가, 건물은 B가, 기계는 C가, 공장이 돌아가겠어? 그럴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죠? 산으로 가버립니다. 산으로. 그러면 말이 안 될 거니까 이거는 떼갖고 처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으로. 그러니까 A번부터 정말 F번까지 어떻게 자로 그냥 딱 묶어갖고 한 개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나오잖아요. 디귿번의 가번 한 개다. 재산의 단체다. 그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이 정도 선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딴 거 보기 없고 뭘 봐. 봐도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광업재단은 아예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리가 같다고 준용한다. 그러면 공장재단하고 똑같다. 아까 10개월 똑같다. 한 개 똑같다. 그리고 A번부터 F번까지 그것도 똑같다. 똑같이 준용.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안 쓸게. 아까 그 밖에처럼 많으니까 안 쓸게. 준용. 따라가라는 겁니다. 광업재단은 공장재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다 끝나가는데 사법상 국가 소유 재산을 뭐라고 합니까? 국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공구 재산을 뭐라고 하나요? 공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공이라고 하는데 그 공이 아닙니다. 여기 공자는 공공기관의 공자입니다. 공유. 그러니까 국가 중앙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국유. 시도, 시공구 재산은 뭐라고요? 공유. 그러니까 앞글자 국공유 재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토지 건물 중개된다 안 된다 나라 건데 당연히 안 되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3페이지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제목만 무주. 주인이 없다는 토지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바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밑재굴에 광물, 내 땅 밑에 광물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다 누구 거? 국가 거. 중개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하나요? 포락지. 요 포락지는 개론의 수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도 이제 다음 주 중에 포락지도 배울 건데 포락지는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이제 뭐 상단분과 그 다음에 하단분과 어제 했었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기억해 놓으시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죠? 상단부 절상그러라고 있습니다. 얘는 뚝 떨어졌는데 상단부가 경계지 하단부가 경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5개도 아주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헷갈려 죽겠지 뭐 중앙인지 뭔지 헷갈려 죽겠지. 어깨면에 뭐 하단부가 상단부가 중단부가 최대인가 최소인가 막 평균 해수면인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림 잘 그려놨어요. 그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때 볼 겁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포락지 아래 사법상으로 거리가 거래 대상이 좀 되는 거 이거 된다는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한이 심해서 그렇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 대상 뭐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제 딱 하나만 조금 신경 써야 할 게 유치권 그리고 이제 환매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 딱 그거 보고 오늘 얼른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2번. 그 다음에 중개상이 되는 것 중에서 나번.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유치권하고 환매권은 같은 오리입니다. 환매권. 그러니까 나번 그리고 다번. 우리 법령에서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보고 오늘 끝냅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34페이지에서 이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 뭐 민법이나 유치권 시험 문제 반드시 또 민법에도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환매권은 우리 등기법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셨을 건데 바로 이제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모여입니다. 자, 누가 이제 건물을 안 준다고 유치.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 거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도 막 복잡하게 여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뭐 피담보 채권이 어쩌고 뭐 법정 물건이 어쩌고 나올 건데 딱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유치권 안 주겠다고.
인도를 거절을 하겠다고, 안 주겠다고, 건물 못 주겠다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깨셔야 됩니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땅, 여기서 이제 땅 뭐라고, 땅 주인인데, 그래서 저기 이제 1등만 해서 미안하다는 레미안한테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사대금이 5억. 그러면 건물을 지어놨겠죠? 그입니다. 건물. 자, 그럼 이제 이게 얼마라고요? 5억. 그럼 이제 잘 보셔야 할 게, 이 5억이 어디서 나왔나요? 이 건물에서. 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억도 이 건물에서 안 나고 딴 데 유치권 행사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성이라고 할 겁니다. 이 건물에서 5억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5억을 안 주면 뭘 못 주겠어? 건물을 못 준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유치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막 빨간색으로 여기다 이제 이 건물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 레미안이다 해갖고 여기 5억짜리 있으니까 다들 5억 가지고 와. 누구든지 가지고 와. 안 그러면 이 건물 안 줄 거야. 이게 뭐라고요?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조심하실 게 이제 유치권의 성립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받을 돈, 이 입장에서는 갚을 돈, 이렇게입니다. 피담보. 담보물에서 바로 요 채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차용증만 쓰면 그냥 일반 채권. 이거 담보가 있잖아요. 여기 담보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피담보 채권. 이런 뭐 용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사람들도 법 전공했다는 사람도 그거 뭐죠 해가지고 지도 모릅니다. 요거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죠? 담보물에서 받을 돈이 생겨난 거 여기 있네. 이게 바로 피담보 채권 5억과 그리고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점유. 그러니까 점유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요거를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 등기가 공시자 등기가입니다. 근데 유치권이 등기가 안 되는 권리니까 뭐라고요? 이 점유로 공개 표시 등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도 점유하라고 입니다. 전입신고하고 그럼 대항력 있다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주고 못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점유해서 알린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요 공사대금의 주인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치권에서는 요 두 개, 피담보 채권하고 받을 돈하고 점유로 뭐 합니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립은 중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뭘 끼워갖고 개업이가 뭐 유치권을 성립시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가, 이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중개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유치권 나오기만 해봐봐. 안 돼. 이러면 안 돼. 뭐 안 되기를 뭐 안 돼. 되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에 뭐는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립은 안 되는데 양도 문장 좀 잘 보라는 겁니다. 그냥 유치권 나오기만 해봐. 안 된다고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양도는 뭐가 됩니까? 중개가 된다. 근데 왜 될까요? 자, 먼저 레미안이 건물은 잘 짓는데 이 돈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요 채권 그리고 점유를 누구한테요? 저기 이제 A라는 뭐 고려신용정보인가요? 뭐 어디 추심사 있잖아요. 그런 거입니다. 그럼 여기 추심사 돈을 받아주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 해결사라고 하죠. 등에 보면 막 문신도 있고 뱀도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옷 벗으면 무섭고 하시는 그 추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 추심사한테 5억 좀 받아줄래? 라고 유치권을 뭐 하는 건 가능한가요?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번 진도에서 설명 안 할 거라고요. 알죠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몰라도 넘어갈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점유 계속 점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 선량한 관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만 받고 땡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추심사가 그럼 우리 수수료 얼마 줄 건데 우리 통상적으로 한 20% 막 달라고 합니다. 그럼 20% 1억 정도 바로 비용 달라. 근데 막 30% 달라고 합니다. 아니 20%로 하자. 그리고 레미안은 10%만 준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20%로 하자니까 해갖고 합의를 봐주는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월세도 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민법 배울 건데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원금에다가 먼저 보충을 할까요? 그리고 이자가 있을 겁니다. 자, 이자가 있을 건데 5공사대금 안 주면은 한 20%로 위약금 내자라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에 먼저 충당할까요? 원금에 먼저 충당할까요? 민법에 나오던데 뭐가 맞을까요?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먼저 뭐에 충당한다고?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원금을 먼저 까면 누구 좋으라고 그입니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게 있으면 원금에서 빼. 한 500 정도 이자고 그 다음에 500 정도 남으니까 그러면 4억 9천 뭐 950만 원인가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요 비용에서 이제 500만 원 빼고 원금이 정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중개보수 받지 말고.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유치권의 양도는 된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환매권 보실 건데요. 환매권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정말 자주 나온다고 제가 이제 등기법 강의를 안 했을 때도 조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환매권. 잘 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매. 우리 환매는 이제 매매가 요거 우리 민법에서도 작년도에 나왔을 겁니다. 가끔씩 나와요, 진짜. 등기법도 자꾸 나오고 매매가 그리고 다시 순환되는 게 뭐라고요? 환매입니다. 환매. 이렇게 줄어진 말입니다. 환매. 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많이 못 보긴 할 건데, 자, 먼저 우리 갑이란 분이 아까 아파트 3억. 이 사람이 팔았다는 겁니다. 매도인, 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매가 되면서 이제 누가 매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매수인. 자, 요건 이제 매매인데, 자, 이 매매가 다시 순환된대요. 다시 순환. 자, 그럼 이제 요 순환 노란색으로 쓸 건데, 자, 그럼 이제 요 분이 판분, 요 분이 3분. 그러면 환매에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다시 도니까 그러면 요분 갑이 뭐 한다고요? 매수 다시 사니까 입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분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사신 분은 환매에서는 뭐 한다고요? 매도 그죠? 다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매매처럼 다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환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심하실 게 이 환매는 누가 끼워서 될 일입니까? 아니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매매 계약과 반드시 언제입니까? 이 아주 더럽게 까칠하고 성격이 아주 요래 맞습니다. 요래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시에. 자, 이러면 이제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아주 성격이 아주 까칠해. 그래서 이제 동시에. 자, 그러면 오늘 매매했는데 내일 다시 사오자. 환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그입니다. 그건 재매매라니까요. 재매매 이야기라니까요. 그입니다. 이 정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사오자. 라고 해야 그게 환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놈의 기간까지도 아주 그냥 요거 맞습니다. 자, 부동산은, 이제 동산은 안 물어보는데 부동산은 얼마라고요? 부동산은 5년. 그리고 딱 한 번.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처음에 2년을 계약을 하고 2년 만에 사오자고 해놓고 갑자기 3년 더. 이거 환매일까요? 아닐까요? 한 번만. 까칠하다고. 그래서 요거는 환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재매매. 한 번만. 요때가 환매지 다시 이러면 이건 환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재매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성격이 뭐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금액도 3억의 알파지 갑자기 4억 이러면 이것도 환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만 다시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사온다. 이게 환매라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환매권의 성립은 매도매 수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3년 안에 3억으로 다시 사오자. 뭔 중개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매 수입 알아서 하는 권리니까 성립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환매권을 얘가 행사하지 않고 환매권을 병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 요건 될까 안 될까요? 대요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채권 양도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니 뭐 병이 3억을 주나 갑이 3억을 주나 돈 받으면 되지 왜 안 돼?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환매권을 뭐 하는 것은요? 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전 그리고 양도. 요 양도하는 것은 어쩐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양도가 가능한데 그 등기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저기 1번이 바로 이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매매했네. 그러면 주등기로 가야 되겠네. 옛날에 그냥 훅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할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매매에서 소유권, 그럼 날짜 쓰고 등기 원인에 매매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 소유권을 가져왔네. 자, 여기서 이제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오네 그러면 3번 해가지고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 치는 거야? 아니면 사고 안 치는 거야? 갑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온다고 거기다 등기원인에다가 환매 이렇게 나오냐고입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또 설명했는데 3번요 이러면 옥상으로 끌고 갈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매매에서 환매는 덧붙어서 태어났으니까 3번. 그러니까 여기가 병 이랬으면 3번이 맞는데 뭐라고요? 그 사람이 다시 사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순위번호가 또 새로 생겼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에서 덧붙어서 부기등기입니다. 아까 본번에 부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에 1 이래야 됩니다. 요건 을하고 있고 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갑이 4온대 3번 아니고 그리고 환매한대 이런 식으로 선 하나 그어 넣고 부기등기로 할 거라는 겁니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환매권은 뭐라고요? 부기등기. 근데 조심하실 게 요 환매권을 또양도 안 해. 또 양도. 정의.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제 머리 터지나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요게 이제 정의사 오니까 다시 순위번호가 3번이 될까요? 요 3번이 될까요? 요게 맞을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그 환매권이 양도됐으니까 그 환매권에다가 또 붙어서. 자, 그러니까 처음에 2의 1은 그대로 쓰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니까 괜찮아. 생명의 시장 없어. 몰라도. 근데 이제 2의 1에다가 요거 그대로 가고 또 다시 부기 등기. 요렇게 간다는 겁니다. 요렇게 가니까 3 아니라고 그리고 2에 2 아니라고 부기 등기에 그대로 붙여서 요번에다가 다시 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매권이 양도가 되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 춤출 때 부기 그런데 부기 등기에다가 또 뭐라고요? 부기 등기. 환매권이 양도되면은 부기 등기. 그냥 환매권 자체는 부기 등기. 환매권이 양도되면 부기 등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가등기에 등기법이 나옵니다. 가등기에 뭐도 되고 또 가등기 되고 안 되고 됩니다. 우리 또 그리고 병이 얼마든지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도 되고 그리고 춤출 때 부기인데 부기 등기도 되고 안 되고 이거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순위만 보전하기 위한 건데 뭐 가등기 몇 개라도 얼마든지 돼. 어떤 놈이 죽기는 죽겠지. 누가 이제 본등기 하겠지. 요 소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본등기 해버리면 야 죽고 저 빠른 놈이 가고 이건 바보짓 한 거고 이제 우리가 중개할 때 가등기가 있는데 겁도 없이 그냥 중개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문제 돼. 그리고 부기등기 요 사람이 최종적으로 소유권 가져가겠네. 이건 문제 없겠네. 얼마든지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환매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프린트물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 대상 문제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아주 자세히 볼 게 아니라 먼저 토지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 일부도 된다. 자, 일부도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다. 매매 저당권 민법에서 나왔어. 입니다.
매매는 분할 절차 거치면 그게 전부가 되니까 가능할 거고, 그럼 번지 어떻게 붙일 건데? 부번, 그죠? 번번에 부번, 그입니다. 측량도 하고, 그려도 가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토권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광물은 누구 거? 국가 거. 그리고 지하수, 부합, 토지 부합, 그입니다. 먼 물, 하여튼 우리 물하고 상극입니다. 온천수, 하천, 포락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다. 그리고 포락지, 성토가 돼도 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요놈 모두 중개가 안 됩니다. 내 눈에는 많이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개도 없다니까요. 안 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 요 입주권, 분양권 두 개 잘 봐야 됩니다. 입주권은 중개가 안 되고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동수도 없는데, 그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 호수가 분리돼서 양도가 되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문장으로 아주 길게 써주는데 세월, 네월 다 끌라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세차장의 구조물 대한데 대토권 세차장의 구조물 아주 단골 문제. 그죠? 여기는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목은 요즘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등록을 먼저 하고 등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세금도 내겠지, 그러면 등기가 됩니다. 여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임목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임목의 표시가 나오고 임목의 소유권자가 갑구에 나오고, 그리고 그 임목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은행에 저당권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없다 그러면 을구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대출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몇 개월 이내에, 이거 아주 이상한 숫자입니다. 10월. 아마 10월은 우리 법령기구 어디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10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자세히 안 물어봐. 10개월이나 알아. 그 다음 이제 토지나 건물이 속했다가 권리. 우리 등기부에서 볼 거, 권리는 표제부가 아니라 이건 표시니까 갑구, 을구, 이거 어렵습니다. 요즘에 안 나와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해당 구가 맞습니다. 갑구, 을구, 상당구, 해당구, 갑구, 을구 다 같은 소리입니다. 또 나중에 볼 거요. 요즘에 거의 나와본 적이 없어갖고 별로 신경 쓰지 말어. 그 다음 이제 20돈 이상의 선박, 부동산은 맞는데 중개 안 돼. 달리 보셔야 됩니다. 업재단, 공장 아니네, 광업 아니네, 하여튼 물하고 관련된 재단은 중개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광업권은 안 되죠, 그입니다. 뗐으니까. 장소적인 이게 될까? 시설 비품, 시비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안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 아주 우라지게 많습니다.